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기준을 개량화, 그러니까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에 더 치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양당의 공천 규정 보면 여야 모두 당내 경선에서 민심의 반영 비중을 높이고 또 후보별로 평가 과정을 개량화해서 시스템 공천으로 인적 쇄신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하위 평가자 10% 일괄 컷오프 하기로 했는데 하위 10% 이상 30% 이하에는 경선 기회를 주기는 하되 20%의 감점을 부과합니다. 또 동일 지역구의 3선 이상 의원은 여기에 15%를 더 감산하고 또 최대 5년 이내에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경우에는 또 최대 7%를 추가로 감산합니다. 민주당은 일률적 컷오프를 시행하지는 않는데 그 대신에 하위 평가자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작년 12월에 중앙위원회 통해서 하위 10% 이하 의원들은 감산 비율을 30%로 높이도록 당원이 개정됐는데 이렇게 30%의 감산 비율은 사실상 컷오프다라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입니다. 네, 부적격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여야 모두 공천 신청 부적격 기준 강화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성폭력 2차 가해나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신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기준으로 못 박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8년에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한 번이라도 적발이 되면 공천을 못 받게 됩니다. 민주당 역시도 후보 추천 심사에서 강력범죄, 성폭력, 음주운전,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해서 경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거대 양당을 이끄는 수장들이 각각 저출생 극복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를 하는데요.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법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 날인 오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총선 공약 각각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총선 4호 공약 발표했는데요. 먼저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하고요. 또 결혼 10년 차까지는 2자녀 이상 가구의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신혼부부 가구에 10년 만기로 1억 원씩 빌려준다라는 자산지원책도 담겨 있습니다. 아동수당, 또 아이 자립펀드와 같은 현금성 공약도 있고요. 그리고 돌봄에서도 미혼모나 미혼부가 출산 가정이 됐을 때 이제 아이돌봄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바우처 발급해주고 또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 기준이나 본인 부담금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런 대책을 내놨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오늘 오후에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이 나온다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잠시 후 오늘 오후 4시에 국민 택배 공약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국민 택배는 국민이 주문하는 정책을 맞춤형으로 배송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이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 발표하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일터, 가정 모두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고령층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이거 폐지하자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개혁신당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연간 12만 원의 교통지원금 제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예.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지금 고령층이 무임승차를 해서 연간 8,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적일 수는 있지만 이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주장하면서 누군가는 표를 따지지 않고 이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를 오전에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습격범의 얼굴과 실명 직접 공개했죠. 서영교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김 씨의 얼굴이 담긴 패널 공개하고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서 의원은 2023년 5월 8일에 김 씨가 문재인이 망가뜨린 한국을 살려내려고 고뇌하는 윤석열이라는 글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윤석열의 추종자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에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에서의 과반수 전략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쓴 날이 김 씨가 이 대표를 습격한 그 전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이 왜 공개 못했는지는 만천하에 제보 들어온 것을 두려워해서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찰이 했을지 검찰이 했을지는 낱낱이 국민께 알려드리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서 오늘 총리실 소속 공무원을 고발한다고 했는데 고발했습니까? 네, 오늘 국무총리실 소속의 대테러 종합상황실 공무원들 이제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때 부상 정도를 축소해서 관계부처에 문자 메시지를 배포한 걸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소속 인사들이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찾아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했고요.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 등입니다. 민주당이 사건 발생한 직후에는 소방 내부의 일부 보고문서에 목 부위 1.5cm 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후에 대테러 종합상황실이 배포한 문자를 보면 1.5cm에서 1cm로 축소가 돼 있고 또 소방 일보에는 흉기라는 표현인데 이 문자에는 과도로 또 바뀌고 출혈량이 적은 상태 혹은 경상 추정 이런 표현도 추가됐다면서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비상대책회의에서 한 말인데 민주당은 피습 사건 관련해서 작은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공식 석상을 통해서 증거인멸과 사건 축소 주장하더니 이제는 의원들과 보좌진까지 동원해서 선동 구호를 외치면서 언론의 관심을 끄는데 애를 쓰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 피습 음모론을 무기 삼아서 총선을 치르기로 한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윤재욱 원내대표는 개인의 범죄 행위를 마치 정치 탄압인 것처럼 교묘하게 프레이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참 어제 서울 그 양천구 구로구 일대에서 원수 난방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쯤 그런 거였죠, 이게? 어제 오후 3시 50분쯤부터 이게 문제가 생겨서 한 4, 5시쯤부터는 온수 공급이 안 됐다고 합니다. 먼 곳까지 온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인 가압장 펌프의 밸브가 수리 도중에 파손되면서 온수가 뿜어져 나왔다고 하고요. 이 사고로 열 공급이 중단돼서 양천구 구로구 일대 3만 7천여 세대의 난방과 온수가 끊겼습니다. 주민들 굉장히 불편을 겪었고 온수 공급이 안 돼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밸브 노후화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걸로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요? 네, 밤샘 보수 작업을 했는데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서울시가 통합지원본부 설치하고 장비 6대, 인력 140여 명 투입해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오후 3시까지는 복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파손된 밸브 외에도 노후 부품들이 또 추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